뭐 1, 2교시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대답할 수 없는 거 빼고는 다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관심이 없나 보네. 야, 다른 선생님 수업 때는 안 그래? 나만 그러는가? 다른 선생님 수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냥 빨리 수업이나 하고, 빨리. 열심히 갑시다. 향수예요. 향수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퍼퓸. 물론 그렇죠. 퍼퓸 말고, 그거 말고. 그리워하는 거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혹시 노스텔지아라고 들어봤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정지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30년대 주로 시를 썼던 진드래곤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정지용이라고 뭐 스탑 드래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시를 주로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낸다, 저항한다 이런 느낌의 시는 안 써요. 어떻게 쓰느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시는 뭐랄까 논리적이고 문법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느낌. 그렇구나. 이런 걸 표현한 거였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넓은 걸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되돌아나가고.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옛날 사람 티를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곡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가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를 노래로 만든 게 있는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 저 동쪽 끝으로 빗줄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자, 밑줄을 쳤고 실개천을 딱 바로. 실개천은 얇은, 폭이 좁은 개천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실개천이라는 것부터가 도시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토적인 정감을 주는 소재야. 그런데 이 실개천이요,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 지줄댄다의 뜻은 뭐냐? 낮은 소리로 약간 짓거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실개천이 이렇게 옛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죠. 뭐 의인법이 사용된 거긴 한데 실개천은 오래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마을을 계속 지나갔을 겁니다. 이 마을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실개천이 흘러나간다고 본다면 이 고향이 향수니까 고향이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구나. 그럼 유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역사와 전통이 길구나. 이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옛 이야기 즐기는 실개천이 그런 거예요. 유서 깊은 장소임을 나타내주는 것을 이게 의인법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괄호친 것은 향토적 정감을 준다 그랬더니 그 다음 줄에 보시니까 얼룩배기 황수도 있어요. 얼룩배기 황수도 괄호하세요. 괄호친 것보다 향토적인 정감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노래는 아실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자, 여러분들 얼룩소가요 어떤 소일까요? 얼룩소가
많이들 젖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얼룩소는요, 실제로 이렇게 칡소라고 해서 요 검은, 그러니까 진하진 않아요.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줄들이 있는 소가 있습니다. 이게 칡소라고 해서 전통 우리 얼룩배기 소인데, 얼룩배기 황소라고 했어요. 자, 황소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황소라고 하면 노란 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황소는 그런 소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에도 막 반매는 소 있지? 그런 소가 노란색이라고 황소가 아니야. 황소는 뭐야? 다 큰 수컷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황소가 영어로 뭐야? 불이잖아, 불. B-U-L-L. 걔네는 색깔이 약간 어때요? 약간 붉으스름해요. 검은 소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통적으로 황색 소가 있지만 황소는 숫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자, 해가 질 때 빛이 약해진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준영에 나옵니다. 금빛 게으른 울음에다가 네모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시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냥 느낌을 받는 시야. 근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소가 울음을 운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울음을 우는데 게으른 울음을 피워. 근데 그 게으른 울음이 금빛이래. 근데 그 앞에는 해설피가 나와 있어. 다 합쳐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해가 지고 있네. 해가 지고 있을 때 그 석양을 받으면서 이 얼룩배기 황소가 울음을,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울음이 어때요? 게을러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때? 음매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리게 간다는 거죠. 소 우는 거 직접 들어보잖아. 어떻게 울어요? 소가 갑자기 음모 그런다고? 소 야 툭툭 치면 음모 이래? 무슨 그러겠죠야. 아 진짜 들은 거 맞아요? 그렇게 안 울죠. 어떻게 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는 게 굉장히 길게 가니까 게으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뭐 어때? 석양이 지니까 약간 붉으스름 노르스름한 그런 빛이 탁 비치니까 금빛 게으른 울음이다.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썼네. 그럼 지금 이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드러난 심상은 뭐라는 겁니까? 심상 알잖아요. 그렇죠. 청각이나 촉각이나 시각이나 그다음에 후각이나 미각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얘는 뭐예요? 청각이요? 시각이요? 누가 얘기하는 거지? 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는 줄 모르겠어. 좀 버튼을 좀 누르고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자, 누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냐? 마지막에 말한 사람. 공감각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금빛이라는 시각적인 것과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것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공감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재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감각 심상이면 두 가지가 일단 결합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에서 어떤 감각으로 이동한다, 또는 옮아간다, 옮겨간다, 전이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시각에서 청각으로 간다? 확실합니까? 시각에서 청각으로 가는 거야? 청각에서 시각으로 가는 거야?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선생님 잘생겼다. 요거를 요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A라는 대상이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서는 얘가 앞에 있지만 결국 얘는 서술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빛 울음이라고 하면 결국 문장 형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울음이 금빛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울음이라는 청각이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둘만 하죠. 요거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B 플러스급. 이제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좀 달라서요. A급이라고 말하기 조금 부족해. B 플러스급. 자, 해설기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꿈에서라도 잊힐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매 연마다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다? 노래와 같다. 어떤 한 부분 나왔고 한 부분 나오고 이렇게 1절 끝나고 나오고 2절 끝나고 나오고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쌉이라고 합니다. 후렴구라고 하죠. 이 시에서는 후렴구가 계속 나와요. 후렴구가 계속 나오면서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를 강조하는 것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향수예요. 잊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질화로가 나왔어요. 네, 질화로 바로하세요. 바로하로 전부 다 향토적인 정감을 주는 소재입니다. 질흑이라는 흑이 있어요. 그걸로 만든 화로예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우리 이 한 문장, 아니 한 줄 이거 가지고 어떤 단서를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다. 2개 정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질화로라는 말을 통해서 향토적인 정을 준다. 이거 말고도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화로니까 계절이 겨울이다. 일단 그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계절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 뭘 할 수 있죠? 재가 식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뜨끈뜨끈했겠죠. 근데 식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한 글자로 써야 되는 빈 같은 거를 비인 두 글자로 썼고요. 비인밭에 또 네모하세요. 길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런 것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봐봐. 밤에 바람이 불어 소리가 들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밤 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건 뭔 소리야? 밤 바람이 말을 타고 가?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뭔 소리야? 사실은 나도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정확히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느낌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느낌이나 이거 뭐 말해볼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려고 지금 선생님 쳐다보는 건가요? 그럼 말해볼까요? 네. 그냥 말해봐요. 뭐 어때요? 정답이 없는데 나도 모르겠다는데 뭐 너가 뭐 틀리고 말고가 어딨어? 바람이 부는 소리가 말과 함께 달리고 말과 함께 달린다. 함께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달리고 있고 그 바람이 뭐 좋습니다. 뭐 정답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것이 말과 함께 바람이 불고 있다. 뭐 괜찮네요. 네.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습니까? 네, 눈 마주치면 대답할까봐 그런 거 다 안 쳐다보네. 그래 뭐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쩌면 이럴 수 있죠. 말을 달리는 소리가 뭐 딱딱 이렇게 일정한 운율로 나니까
바람 소리가 쿵쿵쿵 뭐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뭐 내용을 뭐 정확히 모른다고 쳐도 여기서 어떤 심상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소리가 말을 달리니까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감각 중에서 이거는 뭘까요?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소리가 말을 달리니까 청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청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말이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청각의 시각. 좋았다. 자,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보다 보이시는 곳. 집베개도 발음하시고요. 지푸라기를 넣어서 만든 베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때 약간 머리가 안 맞으면 이렇게 툭툭이 눌러가지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지금 그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적 호용이고요. 파아란 하늘빛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그리워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립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금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과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기 어려운 어떤 공간이나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데, 그럼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건 아니겠죠. 얘가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파란이라는 말이 나왔죠. 현대시에서 파랗다는 이 단어는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뭘로 쓰일 것 같아요? 긍정으로 씁니다. 긍정. 파랗다는 건요, 나쁘게 나온 적이 없다고 봐야 나는. 그냥 다 좋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늘이에요? 하늘은 어디에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고 내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야 돼. 올려다본다는 걸 조금 좋게 말한다고 할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한다면 우러러본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빛을, 파란 하늘빛을 내가 이제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아, 저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러면 하늘빛은 나보다 위에 있고 내가 뭔가 바라는 대상이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면 얘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 너무 어렵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일단 그럼 필기부터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빛은요, 꿈과 이상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졌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이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면 이런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함부로 쏘는 화살을 찾으려고 했어요. 화살을 그냥 내가 마음으로 쏘고 싶은 대로 쏴. 그럼 꿈과 이상을 해서 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함부로 쏘는 화살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상에 대한 공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호기심 같은 것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러니까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풀이 이렇게 있고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아침부터 이 이슬 맞으면서 하늘 보면서 꿈을 키웠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지기법 사용됐죠? 그 귀민머리를 나뉘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이니까 사계절 내내 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뭘 나타내는 거지? 뭐 신발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계속 신발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죽던 곳을 그리워합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계절 내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철 갈 것은 아내에다가 아내의 고단한 삶이 나타나 있죠. 자, 하늘에는 석근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근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사이가 뜬이라고 하는데 석근이란 말보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말씀드리면 성긴 별 정도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별이 뜸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밤에서 아침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서 별 사이가 촘촘하게 있다가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새벽이 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석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우리가 서리까마귀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돼 있기 때문에 두 단어죠. 서리는 여러분들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사계절 중에 서리가 나왔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서리가 내리는 건 물론 맞아요. 그러나 문학적으로 보시면 서리가 내렸다고 하면 가을을 말합니다. 실제로 가을부터 서리가 내려요. 가을이 일교차가 크고요. 겨울은 일교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서리가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서리까마귀가 많이 나오면 가을을 의미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서리가 내렸다? 내가 볼 때 90%는 가을이에요. 겨울인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다. 서리가 나왔다. 그럼 가을로 보세요. 자,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것.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즐거웠던 그런 집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포착 한번 볼게요. 핵심 포착의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2번에 일단 별표해보자. 네, 고양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감각적 신상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보니까 뭐가 없네. 지금 두 개가 빠졌죠. 미각이랑 후각은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도 별표하세요.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연을 구분하고 우율감 형성하고요. 통일감과 안정감 부여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후렴구의 기능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이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쪽 문자를 바꿉니다. 울타리 바퀴라는 이 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의 소녀와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마늘 쪽에다 괄호를 하실 건데요. 도대체 이 소녀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마늘 쪽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늘 쪽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나? 자, 그 다음에 마늘 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느낌을 줍니까? 토속적인 정감을 줍니다.
자, 머리가 마늘종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 얘는 왜 정신 못 차리고 알몸으로 살고 있냐. 자, 소년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뭔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고양이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주 보지 못하고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낯선 그런 모습의 들길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들길이 어때요? 사랑스럽다고 돼 있죠? 들길에다가도 괄호하시고 괄호했기 때문에 토속적인 정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긴 한데 사랑스럽다고 돼 있으니까 시적화자는요. 들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1연을 이제 보는데 뭔가 두 가지 이상을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같이 사랑스러운 들길이니까 첫 번째 들길 with 소녀 함께라는 의미죠. 또는 들길 like 소녀 and 소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치를 함께로 보느냐 뭐뭐처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럼으로 본다면 결국 나타내고 싶어하는 건 들길 하나고요. 함께라고 본다면 소녀와 소년과 들길을 다 같이 보는 거고요. 그 점이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연이에요.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동그라미 태양이 타듯 또 듯 동그라미 제비가 날듯 듯도 동그라미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자, 듯을 지금 다 동그라미를 4번을 쳤어요. 그럼 지금 이 듯이라는 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개가 똑같았어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동일한. 그리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연결 어미의 반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와 듯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의 형성이죠. 이건 안 써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태양이 타는 것처럼 제비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재들 간에 동질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가 2번 나왔죠? 반복을 했고요. 3회를 보시면 3회는 3글자밖에 없어요. 천연희 천연희의 뜻은 밑에 나와 있고요. 생긴 그대로 조금 더 꾸밈이 없고요. 천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연으로 구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면 오른쪽에 여백이 많으니까 하나의 시어를 독립적 연으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천연이란 이 말부터 한번 보시면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느낌이 들죠.
그 순수한 느낌,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떼고 이것만 하나를 가지고 한 면을 구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자, 대상의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천연히 순수하게 뭘 한다?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울타리 밖에다가 바로 할게요. 울타리 밖. 네 글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괄호를 했기 때문에 향토적인 정감을 준다. 이거는 뭐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울타리를 왜 치는 거예요? 바깥과 안쪽을 나누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심는다고요. 울타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죠. 그러면 인간이 사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바깥쪽까지 화초를 심으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울타리 밖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인간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형성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용이 아니야. 얘를 뭐로 봐야 돼?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별로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자, 오른쪽에 핵심 포착 부분 1번에 밑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밑 네모 박스에서 두 번째 항목에 위치할게요. 토속적인 정치를 자아내는 소재들을 통해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다. 다음 2번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밑줄 그 항목 중에 첫 번째 자연체적 태도에다가 네모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회화가 뭡니까? 대화, 다이얼로그. 그거 말고요. 우리가 보통 이 회화라고 하면 영어 회화 같은 걸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화를 하는 의미로 물어보면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서 회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B급 정도는 된다고 봐요. 이런 단어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화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시는요. 자, 봐봐. 이 시에서 굳이 심상이 사용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심상이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심상. 시각적 심상이 많이 사용됐죠. 시각적인 심상이 나타나는 느낌.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럼 그런 시를 뭐라고 한다? 회화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3번. 이 시의 표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밑줄 하세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회화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시각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까지 이제 4년차 이제 윈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진도가 빨라요. 가장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수업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물어봐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물론 첫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좀 힘들어서 자꾸 시계를 봐. 근데 나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게 느껴지면 나도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수업은 해야 되고 딴소리를 하기는 어렵고 자연스럽게 뭔가 케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오늘. 근데 뭐 앞으로 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오늘 수업을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3명은 이제 월요일로 빠지니까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한 주의 마지막 수업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많이 이제 힘드셔서 앞으로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단은 21일인가요? 토요일은 쉽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토요일은 쉬어요. 근데 월요일도 쉬거든요. 그러니까 설 연휴가 토, 일, 월, 화 이게 4일이에요. 토요일도 한 번 쉬고 월요일도 한 번 쉬는데 월요일 거는 일단 오늘 통화 수업을 했으니까 한 번 한 거고 그리고 월요일이 5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빠져도 상관없이 그냥 회차를 맞춰서 가면 됩니다. 토요일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이번 달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1일에 빠진 거는 2월 달에 보강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목요일 정도쯤에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요일 2시, 5시 그쯤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2월달 두 번째 주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요일에 원래 수업이 있는 게 다 빠져버리면 다른 선생님도 보충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마 1월달에 다 잡으시면 나는 2월달에 잡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8회 수업을 하는데 일단 지금 4번까지 끝났거든요. 원래 요 정도 못 돼서 이제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 여차하다 지금 5번까지 가겠어요. 5번까지 가야 돼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계 조금만 2, 3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번까지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다 알지 얘들아. 아까 보면 계속 뒤에를 본다. 얼마나 남았나를 보는 것 같아. 이거를 책을 다 끝내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쓰기도 할 겁니다. 첫 번째 수업 듣고 많이 힘드셨다 하더라도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원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뭔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뭐 잘 되겠죠 뭐 여러분들. 그쵸? 언젠가는 선생님과 친해지면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잠깐만 여러분들 그 부교재로 나온 거 있죠? 지금 부교재로 나간 부분이 만약에 울타리 바깥에 숙제를 해보라고 하면 울타리 밖으로 빠져있구나.
그럼 만약에 이제 부교재로 숙제가 나간다고 하면 몇 번까지 하셔야 되는 거냐면 96번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 끝에 있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4개 했으니까 지금 이제 24문제 정도에다가 96이니까 한 120문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밖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줄여드리죠. 그냥 그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러분들 과소평가했습니까? 네, 그럼 어디까지 하실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 끝은 못 줄여드리고, 네. 한 끝은 24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시는 거고, 부교재는 뭐 어디까지 줄여요, 그럼? 82까지. 82까지요? 왜 하필 또 82야? 애매하게. 65. 65는 뭐죠? 65인가? 65. 좋네. 깔끔하네. 그럼 향수 빼고 일단 65번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수업 듣는 학생들 이거 혹시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안 된다. 토요일은 일단 일주일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수업은 근데 결국은 똑같이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틀 뒤에 검사를 할 때는 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해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에 수업 듣는 학생들은 깔끔하게 그러면 한 끝만 하는 건 어때? 너무 깔끔하냐? 대신에 그만큼 숙제가 많아지는 느낌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건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편하게 하고 다음에 2배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 두는 것도 괜찮겠죠? 네. 왜 내가 너무 압박 주나? 어떻게든 되겠지 뭐. 네. 내가 이거 못한다고 니네 남겨가지고 뭐 11시까지 하고 가라 그러겠어? 왜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여러분들 학원도 열심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실적을 내려고 여러분들 뭐 숙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토요일에 있는 학생들 65번까지 해오셔야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야, 65번까지면 총 80, 한 90문제 정도 되잖아. 90문제. 너무 많고? 태연이라 그랬나? 네. 뭐, 많이 바빠요? 아니요. 근데 왜 아니래, 왜? 그냥, 영어 수학 숙제도 많은가요? 네. 그러면 잠깐만. 아니, 그럼 영어 수학 숙제는 많으니까 해야 되고. 국어 숙제는 뭐야? 국어 무시야? 아니, 국어는 왜 안 하고? 아니, 해줘. 하자. 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토요일 학생들은 한 끝 다 하고 65번까지 하시고 월요일 학생은 한 끝만 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편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최선을 다하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숙제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좀 강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원래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2명이 책을 덮었어요. 왜 책을 덮었어요? 왜? 끝났어? 끝났죠. 한 끝이니까? 네, 한 끝. 그래. 잠깐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열심히 하는 학생인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숙제도 줄여주고, 그치? 그리고 책도, 뭐, 필통까지 그냥. 야,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이거 혼자 뭐 대표로 지금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희생, 속죄한 모티프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어린 양이에요? 아, 그럼 이승민 학생 이제부터 어린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기회 안 다니죠? 숙제한 모티프 괜찮네요. 네, 본인이 희생을 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끝내준다면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크게 될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핸드폰이 저쪽에 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디지털로 몇 분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핸드폰 다 됐어요? 네. 아유, 아무도 없는 거야? 내 건 한번 시험 보고. 이게 시간이 애매한데 지금 48분인데 우리가 원래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너무 힘들어 보이니 내가 좀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파.